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수출하실 때 여러 가지 수출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는 왜 사용을 하는 건지, 어쩔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프레소 수출 도구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도구는 바로 이 칠침봉입니다. 매니저님은 이 칠침봉 왜 쓰는지 아시나요? 뭉친 입자 풀어주는 도구 아닌가요? 맞아요. 요거는 뭉친 입자를 풀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그라인더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입자들이 뭉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미분이라고 하죠. 엄청 고운 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뭉치는 현상을 더욱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뭉친 입자들은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침봉을 사용해서 뭉친 입자를 풀어서 원활한 추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라인더도 교육장에서 플랫버라고 하는 그라인더예요. 날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도너츠 모양의 날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플랫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굵은 입자와 고운 입자가 약간 나눠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라인더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나눠지는 느낌들은 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카이테어 그라인더도 약간의 나님 현상이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칠침봉을 쓰지 않고 수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굵은 입자 쪽으로 추출이 흘러버리겠죠. 근데 칠침봉을 사용해서 얘네를 뒤죽박죽 막 섞어주게 되면은 좀 더 물이 고르게 투과가 될 수가 있겠죠. 요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도 요 칠침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칠침봉을 사용한 커피와 칠침봉을 사용하지 않은 커피, 추출 흐름은 어떻게 달라지고 맛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징은 20g을 진행을 해주고 한 번은 칠침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탬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추출 양상과 시간도 확인을 해볼게요. 눌러주고 38g 뽑을게요. 추출량을. 미세하게 보이는데 살짝 위쪽이 연한 게 저는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모아지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어떻게 추출을 해도. 근데 색감이 좀 변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38g 좀 안 되게 나왔고 추출 시간은 29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에스프레소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미리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 빠르게 이번에는 칠침봉을 사용했을 때 추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칠침봉을 쓸 건데 보통 칠침봉 쓸 때는 이런 도징링을 끼워주시면 섞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최대한 뭉침도 풀어주고 전반적으로 섞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탬핑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나오는 양상과 시간을 확인해 볼게요. 저는 좀 더 균형 잡힌 색감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색감을 자세히 봐보세요. 추출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추출 시간이 31초로 2초가 늘어났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굵은 입자랑 고운 입자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섞다 보니까 이 굵은 쪽으로 고운 입자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터지는 추출 흐름을 약간 막아주면서 오히려 균일한 추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이니까 이제 이걸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블라인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커피를 제가 먼저 먹고 평가하기보다는 매니저님한테 블라인드로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 1번 커피가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자, 이 1번 커피. 그게 이제 1번 커피예요. 그 맛을 기억을 해두시고 비교해야 되니까 2번을 바로 드릴게요. 그 다음 이게 2번 커피. 맛이 좀 어떻게 다르세요? 저는 1번 커피가 뭔가 앞쪽에 물처럼 연한 느낌이 좀 강하고 2번이 좀 더 진한 약간 커피 향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1번은 조금 묽은 느낌? 네. 정리하면은 네. 2번이 좀 더 뭔가 진한 느낌? 근데 제가 이빨 닦아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매니저님이 양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양치한 지 좀 더 됐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번엔 이게 1번 커피였거든요. 먹었을 때 뭐 엄청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2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확실히 다르거든요. 1번도 막 먹자마자 아 이거 진짜 맛없어 막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맛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2번과 비교했을 때는 매니저님 말씀처럼 조금 묽고
약간 밋밋하고 가벼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이 엄청 깔끔한 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맛이 났을 때 우리는 채널링이 났다, 추출 불균형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좀 가벼운데 끝은 좀 깔끔하지 않고 살짝 지저분하고. 근데 그에 반해 2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무거운데 끝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2번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겁니다. 누구를 들여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층봉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아니지만 잘못 쓰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만 해주신다면 채널링을 좀 방지하고 원활한 추출을 일으켜서 훨씬 더 부드럽고 깔끔하고 묵직한 느낌의 커피를 만드실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지님, 근데 현실적으로 카페에서는, 바쁜 매장에서는 7층봉을 잘 못 사용하지 않나요? 아, 그쵸. 그러니까 바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7층봉을 무조건 쓰라고 권장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침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걔도 수동이긴 하지만 얘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도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도구로 하면 좀 더 빠를 수는 있긴 하지만 걔도 어쨌든 하나의 루틴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는 해보시고, 나는 저것도 못 쓴다 하는 경우에는 그라인더가 최대한 7층봉을 안 썼을 때도 편차가 적은 그라인더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라인더를 알아봐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장비 갖춰놓은 거에서 진행은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여러분들이 이 7층봉을 내가 매장에서 쓰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 테스트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커피의 가장 긍정적인 맛을 내가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커피가 어디까지 맛있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층봉 구매 안 하시더라도 에칭펜이나, 솔직히 정 안 되면 이쑤시개로도 되거든요. 클립 같은 거 펴서 해도 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섞으신 다음에 내려서 드셔보시면, 아, 그래도 우리 커피가 가장 부드럽게 나오면 이런 맛까지 나올 수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아, 맛이 이렇게 좋은데 저걸 어떻게 루틴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시고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설명드릴 도구는 바로 이 레벨링 툴입니다. 그거 템퍼 대신 쓸 수 있는 도구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 레벨링 툴을 엄청 길게 빼가지고 템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방식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레벨링 툴이 처음에 나왔던 목적이 뭐냐면 커피 파우더 상부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왜 평평하게 만드냐? 처음에 사용된 게 거의 바리스타 대회였어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이 레벨링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선수분이 이 툴을 사용해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잖아요. 감점을 당할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차 퍼지다가 지금은 많은 카페들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단순히 템핑 안 하려고 이 툴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왜 템핑을 안 해도 되냐면, 이 레벨링 툴의 깊이에 따라, 또는 이 길이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벨링 툴의 깊이를 이런 식으로 엄청 얕게 뺐다, 이러면은 추출 시간이 비교적 빠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데 만약에 이 레벨링 툴 길이를 돌려가지고 길게 뺐다, 이런 식으로 길게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수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요 빈 바스켓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커피 파우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커피 파우더가 있다고 쳤을 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입자들이 돌리면서 사이드, 바스켓 옆쪽 밀도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커피는 원래 이 바스켓 옆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옆에서부터 추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옆 밀도를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추출이 조금 지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왜 템핑을 안 해도 되냐고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걸 돌리게 되면 너무 단단해가지고 눌러도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르는 것보다 더 단단한 밀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입자가 굵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벨링 툴을 길게 빼서 추출했는데 막 7, 8초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입자를 굵게 조정을 하시겠죠? 적정 추출 시간대로 확보를 해주려고. 근데 만약에 길게 안 뺐으면은 36, 7초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많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맛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깊이 빼는 것들은 잘 조정을 해서 세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 툴 깊이가 조절되는 이 레벨링 툴을 사용해서 추출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한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징은 똑같이 20g을 할게요.
자, 여러분 다른 변수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7침봉 안 쓰겠습니다. 자, 레벨링 툴 얕게 돼 있거든요. 요 정도로 진행을 하고 돌려볼게요. 사실 이 돌리는 횟수랑 세기도 중요해요. 최대한 비슷하게 7바퀴 돌릴게요. 7바퀴 정도 돌려줬고 탬핑 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똑같이. 자, 요걸 먼저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출이 끝났고 이번에는 추출 시간이 좀 길게 나왔거든요. 36초 정도 나왔어요. 뭐 약간의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레벨링 툴을 일단 쓰니까 시간이 좀 더 늘어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마 밀도가 채워진 현상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길이를 더 뺐을 때, 레벨링 툴을 더 길게 뺐을 때 얼마나 추출이 더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길게 빼가지고. 똑같이 7바퀴 해주고 탬핑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정압 템퍼여가지고 제가 안 느껴지는데 이거는 탬핑의 의미가 없긴 합니다. 솔직히 이미 단단해가지고. 자, 추출해 볼게요. 자, 여러분 똑같은 추출량 뽑았고 시간은 41초가 나왔습니다. 아까 36초 나왔으니까 5초 정도 늘어났죠. 뭐 이거는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41초를 내가 원래 하던 30초 뭐 중반대로 만들려면은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뭘 바꾸시죠, 보통? 분쇄도요. 그쵸? 보통 이런 경우에 다들 분쇄도를 건드리시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분쇄도는 커피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분쇄도를 굵게 풀면 커피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밝아질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원치 않던 산미가 조금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툴을 무조건 길게 빼서 쓰시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맛도 간단하게 봐볼게요. 자, 여러분 요게 이 레벨링 툴을 얕게 쓴 36초 정도 나온 커피입니다. 얘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을 봤고 이번에는 레벨링 툴을 길게 뺀 애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36초 레벨링 툴을 짧게 뽑은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 커피의 밝은 향도 조금 더 드러나고 뒷맛이 깔끔하거든요. 근데 41초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너무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끝맛에 약간 지저분한 맛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자 풀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커피의 톤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자를 건드리는 거는 커피를 가장 많이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자 건드리는 건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 레벨링 툴의 길이를 바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입자가 바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툴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거 탬핑 대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카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빼서 사용하는 카페들은 다른 카페들에 비해서 비교적 굵은 입자를 쓰는 카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뭐 다크 로스팅에서 내가 의도치 않던 산미가 좀 드러나거나 너무 밝은 톤으로 나오거나 조금 오히려 가볍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느낌을 원하던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레벨링 툴을 쓰지 않거나 이 툴 깊이를 얕게 해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툴 쓰다 보면은 우리가 청소할 때 있거든요. 청소하다 보면 요 길이를 막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누가 또 이걸 바꿔놓게 되면은 추출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그래비티 툴이라고 해서 일정한 깊이까지 나오는 툴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링 툴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그래비티 툴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레벨링 툴을 쓰는데 길이를 항상 일정하게 뭐 자로 재시거나 요새 나오는 애들은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눈금을 좀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은 템퍼입니다. 매니저님, 이 템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평 맞추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평 맞추기가 진짜 중요하죠. 수평 맞추기도 근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압력입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직업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탬핑 문제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탬핑 압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게 생각보다 테스트해보면 추출 시간 차이가 5초 넘게, 뭐 때로는 10초 넘게 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이 압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람 힘으로 하면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자동 탬핑 머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탬핑 머신은 키로수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10kg 힘으로 추출을 하고 한 번은 20kg 힘으로 추출을 해서 추출 시간 차이도 보고 그게 결과적으로 맛 차이도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동 탬핑 머신을 쓸 건데 10kg 힘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kg 맞춰주고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0kg 힘으로만 지금 탬핑이 완료된 거예요. 자, 추출해 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추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탬핑 세기를 무조건 늘린다고 무조건 추출이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론 짧아질 때도 있어요.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밀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약한 틈으로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kg 힘으로 한 게 31초, 20kg 힘으로 한 게 27초, 오히려 빨라졌어요. 그리고 30kg 힘으로 한 게 28초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하지 않게 나오고. 근데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 사람 힘으로 탬핑 엄청 세게 해가지고 한번 추출해 볼게요. 얼마나 길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힘껏 진짜 세게 할게요. 매달려가지고 진짜 세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했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29초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다른 추출 변수가 개입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4번을 추출을 했는데 제가 물론 누른 힘은 어느 정도 세긴지 알 수 없지만 추출 시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방금 보신 것처럼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고 뭐 한 1, 2초 차이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는 시간이 5초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또 힘을 어떤 사람은 엄청 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강하게 하면 그 편차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요새 많은 카페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자동 탬핑 머신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제 수강생분들도 일정한 압력과 또 이게 편하다 보니까 탬핑 누르는 게 손목에 부담이 좀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탬핑 머신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저한테 실제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압력을 통해서 좀 최대한 비슷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머신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탬핑 머신기를 사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혹시 일정한 세기로 맞춰주는 뭐 그런 그 좀 저렴한 도구가 없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 장비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모든 카페들이 이 장비를 구매해라 창업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거든요. 저렴한 거는 뭐 한 5, 60부터 비싸면 한 150? 뭐 그 정도까지 하는 탬핑 머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하게 그럼 탬핑하는 도구가 없냐? 있습니다. 이런 정압 템퍼가 있어요. 그래서 정압 템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좀 힘을 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소리가 나죠. 실제 탬핑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들어가고 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템퍼들은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 눌리잖아요. 물론 이 템퍼도 막 이렇게 하면 눌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압 템퍼를 막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템퍼는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게끔 하면은 자동 템퍼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압 템퍼들도 요새는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 브랜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당연히 탬핑 머신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정압 템퍼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사용한 추출 도구를 전부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출 환경에 맞게 어떤 매장 성격에 맞게끔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누가 좋대? 남들이 다 쓴대? 유명 바리스타가 이거 추천하던데? 이렇다고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 예시로 제가 레벨링 툴 길게 빼는 거 좀 안 좋을 수 있다 말했다고 아 무조건 그렇게 쓰면 안 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는데 아 우리 레벨링 툴을 좀 길게 빼서 굵은 입자를 사용하는 게 우리 커피에 가장 맛있더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은 거죠. 7친봉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써봤더니 큰 차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쓸지 안 쓸지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목적을 두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3바머의 여러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를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에 나온 거의 도구들이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